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제주에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해 전남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선 낚시 어선이 좌초되고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행락철이 시작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갯바위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제주 용담 해안도로 인근의 한 바닷가. 지난 18일 저녁 7시 50분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당시 파도가 3m에서 4m까지 오르면서 낚시객 A씨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 접수 뒤 3시간 만에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 3명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던 제주. 갯바위는 경사가 가파르고 표면이 미끄러워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때문에 일부 방파제나 갯바위의 경우 출입이 통제돼 무단 침입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통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실정. 이번 사고 현장 역시 통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갯바위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해경은 갯바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울성 파도에 취약한 갯바위, 테트라포드 등에서 낚시나 레저행위 같이 위험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갯바위나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753건. 이는 전체 연안 안전사고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이 커졌지만 전남도의 예방사업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재해 예방 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65.8%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38%,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42%, 재해위험 저수지 42%, 조기경보 시스템 35% 등을 기록해 대부분 사업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해마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투입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던 고흥 녹동천 주변에 재해 예방 시설이 설치됩니다. 고흥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보 사업에 녹동지구가 최종 선정돼 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고흥구는 2023년부터 4년 동안 배수펌프장과 우회 배수로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와 선박도장업체 근로자들은 19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12만 7천 원인 기본급에 1만 5천 원을 인상하고 연차 휴가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사업주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선체 도장 전처리 과정에서 이동식 작업대가 불량해 교체가 필요하고 작업용 랜턴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좌초된 어선에 탄 낚시객들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야산에 버섯을 캐러 나섰다 탈진하거나 산 정상에서 추락하는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낚시객들이 해경의 도움을 받아 경비정이 오릅니다. 지난 17일 아침 7시 반쯤 여수 가장도 인근 서쪽 해상에서 10톤짜리 낚시 어선이 좌초된 겁니다. 당시 어선엔 승객 20명과 선장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항해하는 과정에서 모터보트를 피하려다 배가 기울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여수 하와도 인근 해상에선 패들보드로 수상 레저를 즐기던 7명이 돌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산악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7일 아침 11시 반쯤 영광 불갑산 정상 연실봉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60대 남성이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한 4시쯤 장흥군의 한 야산에서도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54살 김모 씨 등 3명이 6시간 동안 버섯을 채취하다가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을 현장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화재도 속출했습니다. 17일 밤 10시쯤 신안 팔근면에선 구찌뽕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억 2천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16일 밤 11시쯤 화순에선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길이 번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석 연휴가 지난 뒤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지난 이틀 동안 1,600여 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지난 17일 1,079명에서 이튿날은 587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틀 동안 1,66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숨졌고 20명은 위중증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400여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61건이 적발된 가운데 90%는 폐기했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의 1%만 회수해도 폐기를 마친 것으로 집계해 나머지는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폐기하지 못한 국내 농산물 254건 가운데 깻잎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나물과 시금치, 부추와 파, 당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년 동안 월 최대 15만 원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026년에 열릴 세계 선박람회 캐릭터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8월 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캐릭터 디자인을 확정했으며 캐릭터에 어울리는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상금 최대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을 핥히고 빠져나갔습니다. 지난 6일 태풍 흰남노에 이어 난마돌 북상 소식에 추가 피해 걱정이 많았는데요.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사망하고 정전과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오고 기온은 내려가기 마련인데 한반도 한편에선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전남과 전북,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광양은 무려 35.4도를 기록했습니다.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1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오면서 폭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변화가 이 태풍 속 폭염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는 금요일은 밤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 태풍과 폭염을 걱정해야 하다니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재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순천의 다양한 음식을 전시 판매하고 전국 음식 경연대회와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브, 포맨 등과 함께하는 EDM 파티와 홍경민의 축하 공연 등도 진행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남문터 광장과 남교 오거리에서 의료원 구간까지 축제가 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한시적으로 단축했던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시간을 19일부터 다시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단축 운영해 왔습니다. 무안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등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올해 다른 지자체의 요청권을 포함한 체납 차량 304대의 번호판을 압수해 지방세 1억 4,800만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무안군은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차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공매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안 홍도에서 섬 불볼락 축제가 열립니다. 섬 불볼락 축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고 요리 경연과 시식회, 선상 낚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이번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여파로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입니다. 신안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그동안 아페도에서 목포를 오갈 때 행정구역의 경계 때문에 비싼 버스 요금을 부담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원만 내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포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00원 버스는 신안역액 130번과 150번, 태원역액 130번만 해당됩니다. 장흥군에서 생산된 쌀이 두 번째로 독일에 수출됐습니다. 장흥 정남진 농협은 19일 아르미쌀 51톤을 지난 6월에 이어 독일에 수출했습니다. 정남진 농협은 지난해 미국과 베트남 등에 쌀 44톤을 수출했으며 올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쌀을 수출해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장흥군은 최근 쌀 생산량이 늘었지만 정책 문제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번 수출이 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흥군과 광주 원예 농협이 지역 원예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상생 협약을 맺고 품질 좋은 고흥 원예 농산물을 납품하고 유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광주 전남권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고흥 원예 농산물 판로 개척에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도망쳤다 붙잡힌 성범죄 피해자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21살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도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4일 압송되던 중 경찰서 주차장에서 수갑을 빼고 도주했다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진도군이 경기도 오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진도군은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천연기념물 54호인 진돗개 4마리를 기증하고 앞으로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